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정말 요즘에 주식하기 힘드시죠?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겠죠. 자, 변동성이 크다는 건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고 주가가 크게 빠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앞으로 주가가 또 크게 오를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그 시점이 언제부터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신도 그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일수록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잘 살펴보면서 비록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불안하지 않다면 혹은 오히려 저가에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든다면 꽤 괜찮은 투자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과 재작년 같은 장은 몇 년에 한 번, 아니 몇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장이었죠. 아무 종목이나 사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장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말이죠. 자, 하지만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요즘 장인데요. 하물며 이 내공이 깊지 않으신 분들은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러다가 내 소중한 돈을 다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락장에서도 불안하지 않다면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괜찮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장을 지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떠났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주식은 역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성장 종목을 잘 선택해서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비록 하락 구간이긴 하지만 이 과거의 차트가 말해주듯이 아름다운 우상향을 해오고 있는 S&P 500 지수 추종 ETF이고요. SPY죠.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종목인데, 자, 오를 때도 천천히 오르지만 이런 하락 구간에서도 방어력이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워런 버핏도 한 가지만 종목을 고른다면 S&P 500에 투자를 한다고 했겠죠. 자, 시장 전체를 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QQ와 SOXX가 있는데요. 역시 나스닥 100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죠. SPY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자, 성장성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만큼 상승할 때도 SPY보다 더 크게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도 역시 SPY보다 더 많이 빠지곤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단기 구간만 비교했을 때 그런 거고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SPY를 이기는 이 수익률로 상승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어려운 구간이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ETF들은 미국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시장의 이런 크고 작은 변동성들을 잘 이겨낸 사람들만이 결국엔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락할 때는 끊임없이 또 떨어질 것만 같지만 또 어느 기점을 지나면서 미친 상승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게 주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타나 빚을 낸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단타로 몇 번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수익이라는 것도 그리 크지 않고 결국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가 큰 손해를 입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이런 이 좋은 종목들에 장기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하락장도 그런 장기 투자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어제는 모처럼 상승을 했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시장이 예측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안도감에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미 연준은 여전히 이 매파적인 스탠스로 물가 상승을 잡으려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앞으로 있을 6월과 7월 FOMC 회의에서 두 차례 0.5%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빅스텝을 재확인한 거고요. 자, 시장은 혹시나 있을 이 자이언트 스텝을 우려했었는데 0.5% 수준의 이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사록에 따라 안도감을 보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2%대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둔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하면서 현재 8%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준의 빅스텝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확실히 꺾였다고 판단이 된다면 주가는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전고점 돌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배경에는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데 중국의 봉쇄 조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지가 않죠. 증시에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중국 봉쇄 조치가 완전히 해제가 되고 전쟁도 끝이 나야지만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죠. 자, 어제 주가로는 5.0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마감 후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9%대 하락을 하다가 6%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네, 바로 이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미리 반영을 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6%나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주당 순이익도 1.36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인 1.3달러를 웃돌았음에도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자, 사상 최대치 달성인데도 말이죠. 역시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성장성이 이 주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소비 축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으로 2분기 실적 전망에 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시간에서 급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얼마까지 더 떨어질지 걱정은 되지만 잘 버텨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2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시장은 이미 하고 있죠. 그리고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상보다 더 깊게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기업들의 본연의 가치 훼손이 아닌 대외적인 악재로 인한 돌발 변수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잠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반도체 산업은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 같은 장에 개인들이 힘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기관이죠. 국민연금 역시 죽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큰 돈을 굴리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니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씁쓸해지네요. 자, 이런 국민연금조차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인데 개인들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지금이 정말 힘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이 수익률을 보시면 10년 중에서 두 번만 마이너스였죠. 지난 2018년도에 0.92%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2019년도에는 11.31%, 2020년에는 9.7%, 그리고 지난해죠. 2021년에는 10.77%나 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3년간 운용 수익금이 236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급등했던 주가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높은 수익을 거뒀고요. 특히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면서 S&P 500 지수의 상승과 함께 더 높은 수익을 만들었죠. 하지만 이 올 들어서 미국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 그로 인해서 이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역시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인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쫄거나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락장에도 불안하지 않은, 그리고 여윳돈으로 더 사고 싶어지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시기를 바라고요.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